TVN 대전교통방송 출발 대전대행진 3부 시작했습니다. 우리 지역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뉴스인뉴스. 오늘도 디투뉴스24 유호진 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충남 홍성입니다. 50원 동전나무 이야기가 화제라는데 이 50원 동전나무가 뭔가요? 네, 이 얘기는 한 지적장애 여성의 이야기인데요. 네. 지금 현재 홍성군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일입니다. 제가 사연을 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홍성군 문화로 80번 길, 그러니까 홍성교회 앞 이 편의점 맞은편에 감나무가 한 그루 서 있습니다. 네. 이 감나무 아래 매일 50원짜리 동전이 하나씩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50원짜리 동전나무인데요. 알고 보니까 이 감나무에서 뭐 감 떨어지듯이 동전이 떨어진 게 아니고 네. 이 동네에서 파지를 모으는 한 아주머니가 매일 나무 밑에다가 던져놓고 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매일 나무 밑에 50원을 던져놓고 갔다. 네. 뭔가 사연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곳 편의점에서 이제 알바로 일하는 한 평범한 주부가 네. 매일 그 폐박스를 모아서 주는 데 대한 어떤 감사의 표시로 이 감나무 아래 50원짜리 동전을 던져놨다고 합니다. 폐지를 모아서 하루 한 3,000원가량을 번다는 이 동전 던져놓는 이 아주머니 같은 경우가 편의점에서 파지를 거둔 뒤에 850원짜리 커피 하나를 사고요. 거스름 돈으로 받은 50원을 그동안 이 나무 밑에 던져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뭐 한 편의점에서 일하는 분은 파지를 내놓고 그 네. 파지를 가져가신 분은 이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50원짜리 동전을 놨다. 이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뭐 선의가 선의로 이어진 훈훈한 내용인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편의점 주인이 이제 이런 것을 보고 한 방송사에 이제 제보를 해서 이제 이 얘기가 바깥으로 알려졌는데요. 방송사 취재진이 나무에다가 행복을 전하는 50원 저금통을 이제 매달았습니다. 예. 행인들이 저금통에다 동전을 넣기 시작했는데요. 저금통이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아서 그런지 누군가 또 다른 사람이 조금 더 큰 저금통을 하나 매달았고요. 나무에는 사랑의 50원 동전나무라고 적힌 노란색 부직포도 나붙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일로 발전을 했군요. 그런데 네. 이 파지 주우시는 분들, 모으시는 분들이 좀 어려운 분들이 많으신데 이분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분이 지금 어떤 분인가 궁금해하게 되는데요. 네. 이 아주머니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자식이 없고요. 군대에서 다리를 다친 남편하고 둘이서 이제 월세를 살고 있는데 지적장애를 가진 여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나이도 이름도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은 뭐 남편이 이 지팡이에 의지하는 남편이 넘어질까봐 이제 걱정인데요. 이 지적장애 여성 아주머니가 피우는 은혜 갚는 이야기 이 불씨가 계속되기를 홍성 쪽에서는 지금 바라고 있는데 앞으로 어디까지 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 대전으로 좀 와보겠습니다. 대전역 동광장에 호국철도 정신을 계승하는 동상이 하나 세워진다고요? 네, 오늘이 이 철도의 날인데요. 네. 이 주인공은 6.25 전쟁 당시에 미국 24사단장인 윌리엄 딘 소장 그 구출 작전에 투입됐다가 전사한 김재현 기관사하고요. 부상에서도 임무를 수행한 황남호, 한재영 이 두 부기관사 얘기인데 오늘 오전에 철도의 날을 기념해서 대전 동광장에 세워진다고 합니다. 뭐 이 세 분의 기관사들 미국 정부에서도 활약을 인정받았다 하는데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이 김재현 기관사 같은 경우 이 딘 소장 구출 작전의 업적을 인정받아서 지난 2012년 미국 정부가 민간인에게 수여하는 최고 훈장, 특별 공로 훈장을 받았고요. 네. 이번 제막식에서 이 황남호, 한재영 두 부기관사에 대한 표창도 수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6.25 전쟁 당시 철도는 뭐 가장 중요한 육상 교통수단 중에 하나였을 것 같은데 희생자도 많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 19,300명 정도의 철도인들이 이제 이 어떻게 보면 군수 수송본부에 배속돼서 작전을 지원을 했는데요. 뭐 중요한 역할만큼 희생도 커서 전쟁 기간 동안에 한 287명이 전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 숫자는 당시 군인과 경찰 다음으로 많은 희생자 숫자라고 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이분들에게 감사를 전해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내일이죠. 조금 전에 말씀해줬던 그 대전역 앞에서부터 중앙로 차 없는 거리가 운영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지난 5월 어린이날 때 한번 운행을 했었고요. 네.
사실 대전시가 원도심 활성화 시책으로 이 프로그램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매월 셋째 주 토요일을 이 차 없는 거를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 들어서 지금 두 번째로 열리는데 충남도청에서 대전역까지 1.1km 구간을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간은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고요. 이 시간 동안에 중앙로로 경유하는 이 25개 버스 노선은 우회해서 통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120 센터에다가 문의를 하면 자세하게 안내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중앙로 차 없는 거리 앞으로도 매달 지속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대전시가 어떻게 보면은 그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는 혹한기와 혹서기를 빼고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진행되는데요. 10월 달 같은 경우는 10월 17일 날 지금 예정돼 있는데 이때는 뭐 사이언스 페스티벌이라든지 사랑의 나눔 바자가 좀 열리고 11월 달에는 11월 21일 날 예정돼 있고 12월 달에는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와 연계해서 행사를 갖는다고 하는데요. 내년부터는 1, 2월 달하고 7, 8월 달을 제외하고는 매달 운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마지막 소식이 되겠는데 이 성추행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법조계에서 성추행 사건이 터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달 교육계에서도 있었고요. 이번에 지금 법조인까지 지금 등장이 됐는데 법원에 따르면은 이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대전 지역 학 변호사에게 검찰이 지금 벌금 500만 원을 부영하고 성폭력 치유 프로그램 이수하라 이렇게 지금 재판장에 요구를 했는데요. 이 변호사는 지난 5월 30일 새벽 시간대에 같은 사무실 소속 여직원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렇군요. 참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말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네, 뉴스 플러스 시간입니다. 10월 14일 다음 달 14일에 계룡산 첫 단풍이 든다는 소식인데요. 평년보다 하루 이틀 정도 좀 빨라진다고 합니다. 권선택 대전시장이 어제 직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네요. 공무원들도 도전적 역발상을 해야 한다. 참 어렵죠, 역발상. 네. 아무튼 공무원들도 변하라 이거죠. 네. 볼링 여제로 통하는 대전시청 소속의 최진아 선수가 이번 국가대표도 지냈죠. 어제 별세했다고 합니다. 림프암 투병을 했었다고 합니다. 안필흥 대전시 의원이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 사회적 펀드를 조성하자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선출직 공무원, 선공, 시장이나 구청장, 의원들 얘기하는 거죠. 먼저 이 펀드에 기부하자. 그래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자. 이런 제안도 했다고 합니다. 대전의 의사 수가요, 서울 다음으로 많다고 합니다. 전국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인구 1000명당 2.61명이라고 합니다. 끝으로 이 골프 여제 박세리 선수가 만든 박세리 희망재단이 있는데요. 네팔에다가 주택 지어주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는 소식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상 플러스 뉴스 마치겠습니다.